속보부터 좀 전해드리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어젯밤 구속됐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SNS에 김 전 장관이 자살 시도했다는 출처가 확실한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법무부 교정전부도 인정을 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어젯밤 영장 발부 전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이 시도를 했고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해서 바로 출동해서 문을 여니까 포기하고 나왔다고 밝혔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참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나라와 국민들을 대단히 위험스럽게 만드는 데 주모자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꼭 저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고 좀 법정에 나와서 본인은 왜 그러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다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그동안 공직자로 근무한 그러한 공직자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상당히 우리가 그 경호처장 할 때부터 우려스럽게 계속 봐왔잖아요. 막 그 의원들을 향해서 손찌검하는 모습도 많이 봐왔고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모습 많이 봐왔잖아요. 그때의 당당함으로 지금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런 선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웬만한 범죄자라고 해도 뭐 이런 인간적인 부분에서 연민을 느끼는 편인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윤석열과 최소한 이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는 전혀 연민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자들이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했던 위해, 해악을 생각하면 수많은 군인들이 지금 자괴감에 빠져 있고 또 우리 4천만 넘는 국민들이 다 5천만이죠. 5천만 넘는 국민들이 다 정말 참담하잖아요. 전혀 연민이 생기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아마 뭐 꼬리 자르기일 수도 있겠고 뭐 추미애 의원 말대로 또는 도피일 수도 있겠죠. 또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바보 같은 충성심도 있을 수가 있고 다 바보고 미친 짓입니다. 당당히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 중이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추 의원도 자살 시도가 불발에 그쳤지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는 꼬리 자르기와 사건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은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자유와 권리가 없습니다. 이분에 대한 신변 보호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사기관에서 밝힐 수 있도록 교정 당국에서는 특별한 신변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폐 시도, 축소 시도, 꼬리 자르기 이렇게 야당에서 문제 제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막 계속 양심 선언도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 취재를 통해서 당시에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정황적인 증거, 증언을 통해서 계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수사기관에서 혹시나 꼬리 자르기,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경찰에서는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거 상상도 못했잖아요. 대통령 출국 금지 시키고 국방부 장관 구속하고 이런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집단 지성, 국민들의 저런 마음 이런 것들을 보면 더 이상 수사기관도 이상한 장난 못 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국회에서 국민들이 또 다 눈뜨고 부릅뜨고 다 감시하고 해야죠. 이상한 짓 못하도록. 예.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에 반대하는 걸 보면 이상한 짓을 하는 집단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분위기를 보면 물론 이제 의혹들은 가질 수 있지만 경찰이 이제 오늘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색을 실시하고 있다라고도 하고 그러면 일단 자기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현재는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나서는 것으로는 보여요, 현재.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고 또 특검도 일단 한성특검은 가고 일반 특검도 본회의에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전모가 안 밝혀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현재 분위기는 이제 물론 좀 이 세태가 좀 우습기도 하죠. 왜냐하면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애완견 소리로 비난을 들었던 검찰과 경찰이 세태가 바뀌니까 바로 경쟁적으로 사냥개가 되는 모습이 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한데 지금은 사냥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수사는 경쟁적으로 가서 전모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사실은 특검이나 청문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국회에서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 조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주도한 것처럼 조사했다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내란 음모와 내란 실행 등등과 관련해서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질문했죠.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다 진행된 것처럼 질문했죠. 다 곽 사령관님의 답을 묻는 게 아닙니다. 검사가 그렇게 질문했죠. 그렇습니다.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을 곽 사령관한테 했어요. 답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 질문한 거 맞죠? 그건 맞습니다. 맞죠?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즉각 반박했습니다만 사실 검찰 수사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전히.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당히 좀 불행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대통령을 보호할 생각이 없어요. 김용환한테 다 뒤집어 씌울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명백하게 선언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 서로 수사 주도권을 갖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의심을 우리가 안 하려면은 검찰에서 먼저 자, 우리 그러면은 뒤로 빠지겠다. 공수처와 경찰과 함께 합동수사본부 같은 거 할 때 우리는 뒤에서 뒷받침만 해주겠다. 뭐 기소, 공소 이런 것들만 우리 담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참 내란죄와 관련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판사가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하면서 검찰도 뭐 수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는 이건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대법원이든 아니면 헌재든 어디선가는 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 사법부의 인식과 판단, 결정은 이렇습니다라고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판사 얘기 다르고 저 판사 얘기 다르고 대법관 얘기 다르고 그냥 판사 얘기 다르면은 이거는 나중에 그냥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장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내란죄 검찰 수사할 수 있다, 아니 없다 이런 거를 명백하게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좀 갈래를 타줘라. 해야죠. 그건 대법원장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저는 뭐 이번 얘기들은 이제 검찰이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방증이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특수사본부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후배인데다가 뭐 가족 간에도 그렇고 더 신뢰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검찰 수사에서 마무리되지는 않아요. 이건 결국은 국정조사와 특검에서 매듭을 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일단 검찰이 공소장에서 만약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수계는 대통령이로 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빼고 김용현 장관이 수계다 이런 인식은 이제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뭐 국조와 특검이 결정할 것이다. 다 밝힐 거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어제 국회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잠시 발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0시 30분에서 40분 무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빼박이요. 빼박. 내란죄에 해당된다. 윤석열 대통령 빠져나가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또한 비상계엄 해제할 수 있는 헌법상, 개헌법상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결정을 폭력적으로 못하게 하려고 진압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거는 내란 행위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법을 아는 분이 어떻게 이러한 생각과 판단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어요. 얼마나 누구한테 그렇게 원한이 있었으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조국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원한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을 제거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그러한 검사 출신의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이 정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말 1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성태 실장님하고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참 이상한 대통령이다. 저런 분에게 한시도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말 더 위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당시에 계엄군을 막은 보좌관들 있잖아요. 그렇죠. 당직자 보좌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막 계엄군이 들어오니까 국회 복도에 들어오고 하니까 일단 몸으로 막고 했는데, 좀 더 이제 나이 있는 80년 광주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몸싸움이 서로 밀고 밀치고 하는 단계 때는 사실 잘 공포가 없죠. 일단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몸이 떨릴 정도로 공포가 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본인 앞에 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들이 나중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총 앞에서 이러고 있었구나. 하마터면 이러잖아요. 지금 아주 운이 좋게 다행스럽게 이 상황에 현재로서는 아직도 불안하죠. 왜냐하면 현재도 윤석열이 계속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데, 다행스럽게 현재 이 상황이 됐는데 이게 우연에 겹친 다행인 거고, 만약에 현장에 있는 지휘관 한 명이 지시를 잘못 내렸다거나 또는 지휘를 내렸어도 현장에 있는 계엄군 한 명이 정말 욱하면 또 감정이 컨트롤 안 돼서 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상황의 내몬, 그리고 그 상황의 내몬이라는 건 지금 어제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에 의해서 충분히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분은 미친 자이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사실 대통령 지시 중에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는데 네. 의결 종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답니다. 네.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나 그런 분들이 알려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경 원내대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원내대표실 관계자들은 본회의장 안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당연히 원내대표실 관계자들이 본회의 상황을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게 세임을 할 수 있는 것은 원내대표실 관계자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김병주 의원의 이런 추측이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나 원내대표실 관계자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면 이거는 내란 방조죄 혐의로 조사받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러한 보고를 받으니까 대통령이 야 빨리 끌어내. 야 아직 안 채워졌대. 만약 그때 정말 끌어내가지고 정족수가 안 되고 죄송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여윤영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 본부장이 돼가지고 매일 아침 10시에 오늘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조사했더니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런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방송에서 앉아서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좀 밝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의심이죠. 실제 어떤지는 사실은 모르겠고. 왜냐면 밝혀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다 어떤 정확한 근거 자료에서 얘기한다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도 추후에 어쨌든 밝혀야 될 일이지만 저는 그 전에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당사, 국민의힘 의원들이 50여 명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4번이나 모일 장소를 변경하면서 알려주고 특히 우원식 의장에게 시간을 연기해달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시간을 연기해달라. 우리 당 의원들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 시급한 시각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 여러 의원들이 담장을 넘어서 빨리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할 때 시간을 연기해달라고 하고 모이는 장소를 계속 변경하고 이거는 다분히 의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충분히 볼만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그것만으로도 저는 당연히 지금 뭐 특검법에도 수사 대상자로 올라가 있는데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가장 나쁜 짓을 한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라고 보여져요. 본인은 뭐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당사로 모여라. 거기서 의총하자. 이런 문자를 계속 보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의도가 어떻든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죠. 왜냐?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추경호 원내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뭐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겠냐고요. 자, 국민의힘 의원들 본회의장 못 들어가게 해.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 몇 명 들어왔는지 체크해가지고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럼 내란에 동조한 거지. 이거는 정말 처벌받아야 될 문제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동하는 사령관들 특히 이제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에게 다 끌어내라라고까지 지시했는데 당시 어쨌든 의원들은 가장 1번으로 원내대표의 통지에 따라서 움직이기가 십상인데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죠. 어쨌든 행동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약간 좀 본회의장 의원들밖에 못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보좌진들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원내대표실에 이 본회의장 출입증이 몇 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약간은 좀 몇 사람들도 출입하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실 관계자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이 드네요.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엄 선포 TV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계엄 선포 이틀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지금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비상계엄 해제안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에 실제 해제까지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이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뭐 그때 뭐 언론 보도 그 당시에 나오기로는 뭐 한덕수 총리가 설득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전북에 있는 7공수여단과 충북에 있는 13공수여단이 서울에 투입하는 방안도 준비됐던 것으로 지금 드러났거든요. 이러면 2차 계엄 2일차 방안이 있었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곽 전 사령관은 상부 지시가 아니라 내 판단이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진상규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고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국회 봉쇄하고 병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증원하는 병력이었을 것으로는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2차 계엄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1차 계엄을 어떻게든 밀고 가기 위해서 할 것으로 좀 염두에 그런 게 보이는데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하고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대통령 윤석열이 2차 계엄도 할애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순간적인 그 판단 뭐 그런 것들에서 그러니까 4일 새벽에 1시부터 4시까지 뭐 그런 판단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 7공수 13공수가 진짜 대북 대비 전력들이잖아요. 네. 이러한 부대까지 동원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개인 혼자만의 판단이라고 보기엔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정말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을 하고 그것도 뭐 지방에 있는 군대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키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눈물 흘리고 양심 고백을 하지만 만약 진짜 이 계엄이 성공했으면 이 사람들이 나라를 장악을 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좀 연민과 동정의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때 무슨 짓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정확히 수사기관에서 밝혀서 좀 단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번에 또 불행한 일이지만 이런 이상한 대통령이 나와서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할 때
군인들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동참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당시에 사령관들이 몰랐다는 쪽으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사령관들은 이 낌새를 몰랐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뭐 분명히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당연히 뭐 비상계엄이라는 말은 직접적인 단어는 듣지 못했지만 그런 낌새는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놔둡니까? 아니 그분도 이게 정상인지 이게 성공할 걸로 봤는지 전혀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물론 지금 진실을 다 뭐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진실을 그분들 통해서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 역시 최소한 사령관들은 다 단죄를 해야 된다. 사령관 지휘관들은 단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지난 3월 계엄 시행 계획인 작정명 충성 800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 사령관은 여전히 방첩사가 기획했거나 준비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제 국회에서 여전 사령관이 체포한 의원들을 수방사 지하 벙커에 구금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거든요. 잠시 보도 영상 보시겠습니다. 과천 방첩사 지하 구금 시설로 체포해서 넣으라고 지시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모릅니다. 지시를 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모릅니다. 방첩사에는 구금 시설이 없다는 것. 그러자 방첩사 김대우 전 수사단장이 손을 들고 폭로했습니다. 여전 사령관이 과천 방첩사가 아닌 서울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를 확인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수방사 벙커는 평소 군인 500명 이상이 들어가 훈련을 할 정도로 넓은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포한 국회의원들을 수감할 수 있는 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여전 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불러줬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이 밑에 있는 이 실장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확인. 이 전말이 조금씩 퍼즐이 맞춰질수록 정말 아찔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의도에 가서 막아준 시민분들 그리고 보좌진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절로 나는데 방첩사 참모장이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수사단장이 손을 번쩍 들고 폭로를 했거든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군은 명령으로 죽고 사는 그런 집단인데 이게 상부의 명령에 대해서 양심 고백을 하는 차원으로 막 사실관계들이 밝혀지잖아요. 저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대단히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여러 가지 사령관들 거짓말하고 잘못된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나라를 위험하게 만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다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런 식의 개별적인 폭로가 공개적으로 되는 것이 맞을 것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방사의 B1 벙커 같은 경우는 존재 자체가 공식적으로는 군사 기밀입니다. 거기에 이제 500명이 들어갈 정도로 훈련받는 넓은 곳이다. 이것도 군사 기밀에 해당되고요. 어제 보니까 합동참모 합동의장은 몇 층에 있었네, 참모장은 몇 층에 있었네, 이러한 층수들도 무차별적으로 다 공개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것들은 좀 비공개로 국회에서도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보다 군사 기밀 사항과 관련된 이 기밀은 진영을 떠나서 정권을 떠나서 이거는 보호되고 감춰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린 북한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개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수사단장이 손을 들고 이제 거짓을 폭로한 거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 박수를 쳐주고 싶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저런 식의 폭로와 공개를 하도록 만든 수방사의 참모장이라든지
방첩사의 참모장이라든지 방첩사령관 참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경민 참모장이 방첩사령관 직무 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원래 2인자였는데 근데 이제 방첩사에서는 이분은 여인영 전 사령관의 최측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왜냐면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거는 꽤 오래 전부터 물론 계엄에 대한 가능성은 아주 오래 전부터 마지막 카드로 내가 이걸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 있고 구체적인 실행도 얼마 전부터는 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방첩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여인영 사령관은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그 지난달에 이제 온 참모장 교체돼서 왔는데 최측근으로 왔겠죠. 그 전에 있었던 참모장 육사 교장으로 갔는데 그분도 제가 이제 군에 있던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여인영 사령관의 최측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으면 아마 최측근으로 해서 준비를 같이 했을 것이다. 쭉 드는데 지금 최측근인 분이 가장 중요한 실행 계획을 짜고 실제 군인을 투입하고 했던 여러 부대 중에서도 가장 브레인 역할을 하고 했던 방첩사 사령관의 직무 대리를 맡고 있다. 앞서 그냥 거의 다 나온 얘기인데 모릅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 국방부에서 잘못된 인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뭐 기밀 얘기하셨는데 물론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나온 일 자체가 너무 커서 만약에 뭐 비원 벙커했다. 지금 그걸 뭐 숨겨야 된다. 노출되면 정말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럼 저는 뭐 새로 지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일이 너무 커서 그런 걸 따질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저지른 짓이 그냥 45년 만에 가장 나쁜 짓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또 거짓을 증언하는 군 간부가 있는가 하면 어제 사실 정회 시간에 군화 벗고 뭐 게임하고 이런 모습이 그대로 노출이 돼서 또 지적도 비판도 받았잖아요. 그럼 보고 있으면 좀 이 사안을 또 이렇게 다 결이 다르게 또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막 한 10시간, 20시간 앉아있고 그러면 되게 피곤하고 힘들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다 국민들과 기자분들, 언론인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자리고 아무리 휴회 시간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가서 해야지 그렇게 공식적인 회의 공간에서 그랬다라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죠. 지금 수많은 군인들이 그거를 제일 다시 정치에 개입되고 또 계엄군으로 활동을 했고 특히 방첩사나 뭐 특전사 이런 분들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자괴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을 2개씩이나 단 분이 그것도 저 지리장에서 정해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무게를 물론 가벼운 이거는 뭐 그냥 가벼운 일인데 무게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